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 청소부 할머니가 외국인에게 말을 걸자 모든 직원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입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프랑스 외교부 장관 일행이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장관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공항 지상직 김민수 대리가 안내를 시작했어요. 35살의 그는 이번 VIP 응대를 맡았습니다. 승진을 앞둔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통역사가 쓰러졌어요. 어떡하죠? 통역사님이. 김 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장관은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프랑스어만 구사하는 분이었죠. 상황은 점점 급박해졌습니다. 누가 프랑스어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김 대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였죠. 한 할머니가 걸레를 들고 다가왔어요. 박순자 할머니 68세였습니다. 공항 청소 용역 직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었죠. 구부정한 허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낡은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김 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킥킥거리기 시작했죠. 청소부 할머니가 프랑스어를 한다고요? 할머니 장난하지 마세요. 김 대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이현주 과장도 눈을 흘겼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김 대리의 직속 상사였죠. 할머니를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지금 상황 파악 안 돼요. 비키세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관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봉주르 무슈르 미니스트르. 환영합니다, 장관님.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김 대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과장은 눈을 의심했죠. 할머니의 발음이 완벽했거든요. 장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시 복구. 당신 프랑스어가 훌륭하군요. 장관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장관 일행을 VIP 라운지로 안내했죠. 모든 직원들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대체 이 청소부 할머니가 누구길래 왜 저렇게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박순자 할머니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그녀의 이름은 달랐죠. 파리 소르본 대학교 불문학과 박사과정이었습니다. 1980년 23살의 박순자는 한국 최초로 프랑스 정부 장학생이 됐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었죠.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프랑스어에 천재적 재능을 보였어요. 순자야,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아버지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죠. 그렇게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파리에서의 7년은 행복했어요.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통역사로 채용됐죠. 30대 초반 그녀는 프랑스어 수석 통역사가 됐어요. 대통령 전용 통역사로 발탁됐습니다. 청와대를 드나들며 정상회담을 통역했죠. 누구보다 화려한 인생이었어요. 박 통역사 이번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1990년 그녀가 43살 때였죠. 남편이 사업 실패로 7억 원의 빚을 지고 도망쳤습니다. 보증을 섰던 그녀에게 빚이 고스란히 넘어왔어요. 채무자 박순자 압류 집행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죠.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엄마 아파. 아들의 신음소리가 가슴을 찢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외교부 기밀 문서를 넘기면 2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죠. 산업 스파이였어요.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전 그럴 수 없어요. 제 양심을 팔 순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어요. 누군가 그녀가 스파이 제안을 받았다고 외교부에 제보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죠.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이미 끝이었어요. 박순자 통역사 자진 사퇴하시죠. 외교부 인사과장이 압박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명예퇴직 형식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퇴직금도 거의 못 받았죠. 모두 빚을 갚는데 썼거든요. 그 후 25년간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전단지 돌리기까지요. 순자 씨, 여기 화장실 청소 안 됐어요.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한때 대통령 곁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죠. 아들은 결국 26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연락 두절이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인천공항 청소용역 회사에 들어왔죠.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줄은 그녀도 몰랐어요. 장관 일행을 무사히 안내한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김민수 대리가 다가왔죠. 할머니 어디서 프랑스어를 배웠어요?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좀 배웠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김 대리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현주 과장도 끼어들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청소부가 저렇게 완벽한 프랑스어를.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동료 청소 노동자들도 할머니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 숨기던 거 들킨 거 아니요? 옆 구역 청소를 맡은 김복순 씨가 물었어요. 65세의 그녀는 할머니와 가까운 사이였죠. 하지만 지금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뭘 숨기다니요. 그냥 옛날에 배운 거예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사실 부자래. 프랑스 살다 온 사람이래. 왜 청소를 해? 뭔가 있을 거야. 근거 없는 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이현주 과장이 할머니를 불러냈습니다. 박순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관리 사무실이었어요. 김민수 대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청소 점검표 좀 보여주세요. 이 과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점검표를 건넸습니다. 매일 청소한 구역을 체크하는 서류였죠. 여기 보세요. 12월 3일 이 구역 청소 안 했다고 체크되어 있네요. 이 과장이 서류를 툭 던졌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분명히 청소했어요. 하지만 김 대리가 끼어들었죠. CCTV 확인했는데 안 보이던데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그날은 CCTV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CCTV요? 그럴 리가.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해요. 근무 태만이잖아요. 이 과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청소구역이 2배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3층 전체 맡으세요. 김 대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죠. 원래는 2명이 맡던 구역이었어요. 68세 할머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었습니다. 대리님, 이건 너무. 싫으면 그만두세요. 김 대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꾹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거든요. 월급 150만 원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휴게실에서 할머니의 가방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지갑이 사라졌죠. 도둑이야. 내 지갑. 김복순 씨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휴게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할머니를 가리켰죠. 박순자가 가져간 거 아니요? 황당한 누명이었어요.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몸수색 해봐야겠어요. 이현주 과장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가방을 뒤졌어요. 당연히 지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나왔죠. 낡은 신분증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외교부 통행증. 김 대리가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1985년에 발급된 외교부 수석 통역사 신분증이었죠.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박혀 있었어요. 모두가 멍하니 신분증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이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가 뭘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이현주 과장이 신분증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외교부 수석 통역사 박순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김민수 대리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진짜예요? 김복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옛날 일입니다. 45년 전이죠.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간략히 이야기했어요. 소르본 대학교 박사, 외교부 통역사, 대통령 전용 통역. 하지만 남편의 빚, 아들의 병, 억울한 퇴직까지요. 모두가 숨죽여 들었습니다. 이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요.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김 대리도 비웃었죠. 과거가 화려하면 뭐해요? 지금은 청소부잖아요.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VIP 라운지에 있던 프랑스 장관이 우연히 휴게실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통역 없이 나왔다가 길을 잃었던 거예요. 그리고 휴게실 창문으로 이 장면을 봤죠. 할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직원들의 모습을요.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수행원에게 지시했어요. 저 할머니에 대해 알아보세요. 모든 것을요. 한편 할머니는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심해졌어요. 박순자 씨, 오늘은 화장실 전체 청소하세요. 이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터미널 전체 화장실이었어요. 100개가 넘는 화장실을 혼자 청소하라는 거였죠. 과장님, 그건 너무 옛날에 대단했다며?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조롱하는 목소리였어요. 김민수 대리도 거들었습니다. 수석 통역사님, 화장실이나 열심히 닦으세요. 주변 직원들이 키득거렸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끝이었거든요. 국민연금도 없었어요. 남편이 도망갈 때 전부 해지했었죠. 월급 150만 원으로 월세 5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하루 식비는 5천 원이었어요. 그렇게 15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살이 5kg이나 빠졌죠.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대사관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운영본부장 앞으로요. 김민수 대리가 그 문서를 받았어요. 뭐지? 프랑스 대사관에서 문서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현주 과장도 문서를 봤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박순자 여사를 프랑스 정부 문화훈장 수상자로 추천합니다. 45년 전 한불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녀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운영본부장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민수 대리와 이현주 과장이 호출됐어요. 본부장 최인석은 6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본부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프랑스 대사관에서 온 공문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화훈장 추천서 외에 다른 문서도 있었죠. 바로 공항 직원들의 괴롭힘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였어요. 저희가 뭘? 김 대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이 손을 들어 막았죠. 프랑스 장관님이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박순자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요. 이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본부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2월 3일 근무 태만 누명. 사실 확인 결과 CCTV 고장으로 확인 불가. 12월 5일 청소구역 2배로 증가. 정당한 사유 없음. 12월 12일 절도 누명. 증거 없음. 15일간 지속적인 괴롭힘과 모욕. 하나하나가 정확했어요. 프랑스 대사관 직원이 몰래 조사한 거였습니다. 김 대리와 이 과장은 할 말을 잃었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인사기록 조회 결과였습니다. 이현주 과장, 당신 작년에 청소 용역비 300만 원 횡령했죠. 이 과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증거는 다 있습니다. 회계 장부 조작 내역도요. 본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 과장은 작년부터 청소 용역 예산을 빼돌렸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12개월이었죠. 총 6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김민수 대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 당신도 공모죠? 대가로 승진 약속 받았고요. 김 대리도 끝이었어요. 둘은 완벽한 공모자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과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본부장은 냉정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정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요. 국제 문제가 된 거였어요. 더 이상 덮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씨에게 사과하세요. 본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본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김민수 대리와 이현주 과장이 무릎 꿇고 있었어요. 둘 다 울고 있었죠. 박순자 씨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 과장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김 대리도 고개를 조아렸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최인석 본부장이 할머니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앉으십시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목격한 것, 대사관의 조사, 그리고 횡령 사건까지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횡령이요? 네, 이현주 과장이 청소 용역비 6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김민수 대리는 이를 방조했고요. 본부장이 증거 서류를 보여줬어요. 통장 거래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이 과장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요. 그리고 이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더군요. 총 17개나요. 본부장이 압수된 물품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명품 가방을 사면서 청소부 할머니는 월 150만 원으로 굶으며 살라고 했던 거죠. 박 선생님께서 고소하신다면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본부장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사과만 받고 싶어요. 넓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현주 과장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집에 빚이 있고 애들 학원비도. 뻔뻔한 변명이었죠. 김 대리도 거들었어요. 저희도 힘들었어요. 월급이 적어서.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월급이 얼마죠? 250만 원이요. 이 과장이 작게 대답했어요. 전 150만 원입니다. 그걸로 월세 50만 원 내고 하루 5천 원으로 살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에 24만 번 바닥을 닦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서 병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전 남을 괴롭힌 적 없어요. 남의 돈을 훔친 적도 없고요. 이 과장과 김 대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들의 변명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본부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형사 처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고예요. 두 사람은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장관이었어요. 박순자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장관이 직접 왔다니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마르크 뒤퐁입니다. 장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눈이 커졌어요. 마르크, 그 꼬마 마르크. 45년 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외교부 통역사로 일할 때죠. 프랑스 대사에 10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마르크 뒤퐁이었습니다. 한국말을 못해 친구가 없던 아이였죠.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당신 덕분에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관으로 왔죠. 마르크 장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을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게다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니요. 장관은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를 합당하게 예우할 것을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소식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인천공항 청소부 할머니 알고 보니 외교부 전설의 통역사. 방송사마다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할머니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진 거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노인을 저렇게 괴롭히다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횡령까지 하고 뻔뻔하게 변명하다니. 분노가 쏟아졌어요. 반면 할머니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존경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움직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할머니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국가가 보살피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어요. 그리고 명예 회복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외교부 명예 고문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연금도 소급 지급하죠. 또한 국민훈장도 수여됐어요. 45년 전 억울했던 일도 공식 사과받았습니다. 당시 조사는 잘못됐습니다. 박 여사님은 무고한 분이셨어요. 외교부 장관이 정식으로 사과했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거예요. 한편 이현주 과장과 김민수 대리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어요.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이현주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 김민수 횡령 방조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역 8개월. 법원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배상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박순자 씨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금 2천만 원 지급. 두 사람은 법정에서 울부짖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법은 결코 악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그 말이 맞았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죠. 직장도 명예도 가족의 신뢰까지요. 반면 할머니를 괴롭힌 동료 청소 노동자들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김복순 씨가 할머니 손을 붙잡았어요.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힘든 거 알아요. 넓은 마음이었죠. 인천공항 측에서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도 약속했어요. 모든 청소 노동자의 임금을 20% 인상하겠습니다. 할머니 한 사람의 용기가 모두를 바꾼 거예요. 프랑스 정부에서도 정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파리에서 문화훈장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파리로 가게 된 거죠. 소르본 대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명예 교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파리 소르본 대학교 강당에 서 있었어요. 명예 교수 위촉식이었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순자 교수님 환영합니다. 45년 만에 돌아온 무교였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시작했죠.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답합니다. 유창한 프랑스어로 이야기했어요. 전 청소부로 3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학생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하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다만 남을 괴롭히지 마세요.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언젠가 그 약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강할 수 있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 박수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웃을 수 있었죠. 강연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박 교수님,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하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담담한 목소리였죠.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청소년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려고 해요. 뜻밖의 대답이었죠. 가난해서 유학 못 가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가르칠 겁니다.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어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작은 학원을 열었어요. 순자 프랑스어 무료교실이라는 간판이 달렸죠. 매주 토요일 오전 3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었어요. 오늘은 프랑스 문화에 대해 배워볼까요? 할머니의 수업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전 나중에 프랑스 가고 싶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갈 수 있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인천공항도 크게 바뀌었어요.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랐습니다.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요. 근무 환경도 개선됐죠. 휴게 시간이 늘어났고 휴게실도 새로 꾸며졌어요. 박순자 선생님 덕분입니다. 김복순 씨가 감사해 했어요. 청소 노동자들은 할머니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 박순자. 할머니는 그 감사패를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인천공항을 방문합니다. 옛 동료들을 만나러요. 선생님 또 오셨네요.
청소 노동자들이 반갑게 맞이해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죠. 할머니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높은 곳에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섰죠.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바닥에 있었던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진실은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왔죠.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